One, two, three, come on. 안녕하세요. 가회 선생님들을 위한 가회쌤 쭈니맘입니다. 공부를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때 조금 효과적이고 좀 편하게 가르치고 싶은 생각 드시지 않아요? 저는 엄청 공부를 가르치는 간단하게 조직화시키고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가회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어를 하든지 수학을 하든지 뭐 국어를 하든지 혹은 뭐 사회를 하시든지 혹은 뭐 전과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가회가 있을 텐데 공부를 할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부는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했을 때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봐서 알 거 아니에요? 수학을 매일 100문제씩 이해를 하고 풀고 오답을 하는데 못할 애들이 있을까요? 영어 단어를 매일 100개씩 외워. 그리고 문장을 매일 10개씩 외워. 그리고 자기 스스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점검을 할 수 있다면 뭐 영어 못한 애들이 있을까요? 그것처럼 공부를 할 때 나름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는 방법을 조직적으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아이들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안정적이질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중학생이 가회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영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영어 단어는 죽었다 깨어나도 외워야 돼. 맞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30개는 무조건 외운다. 대신 그 친구한테 맞는 테스트를 통해서 몇 개를 하루에 외울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중학생 정도는 30개, 그리고 고등학생은 50개, 80개, 100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30개를 예로 든다면 30개는 무조건 새 단어를 외워서 시험을 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과외는 특성상 매일 못 보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칠 수 있는, 매일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매일 30개 어떻게 시험을 칠 수 있겠어요? 영상통화. 영상통화를 통해서 1번 뭐 2번 뭐 해서 봐라 하면서 매겨주는 사실 방법도 있을 거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받아쓰기 공책이라든지 문제지를 만들어서 스스로 시험을 치고 그리고 스스로 매겨서 선생님한테 사진으로 찍어서 뭐 올리는 방법 이런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가르치는 모든 아이들은 영어 단어를 매일 외우게 하는데 그 매일 외우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훈련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외우고 시험을 치고 매기고, 그러면 틀린 건 어떻게 할까요? 틀린 거는 또 몇 번씩 쓴다. 몇 개 틀리면 재시험을 언제 친다 하는 약속을 미리 해두는 거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영어 단어는 맨날 30개를 쓰는 거야. 30개씩 외우는 거야, 영어 단어는. 그래서 30개를 외우고 나를 만나는 요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2번. 그러면 그때는 여태껏만 외웠던 모든 단어를 가지고 총정리 시험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얼만큼 틀리느냐, 그걸 가지고 다시 제시를 칠 건가 아니면 넘어갈 건가 하고 관리를 하는 거고, 수학 같은 경우도 수업 시간에 생각을 해보세요. 과외 시간이라는 게 고작 1시간 반에서 2시간인데 그 수업 시간에 문제 풀라고 하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개념 설명을 한 것을 가지고 무조건 집에서 풀어와야 해요. 집에서 풀어오고 자기가 매겨야 해. 그리고 다시 풀어봐야지. 그리고 나서 오답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오답하는 방법까지도 친구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으면 가르쳐 주고, 오답을 해도 모르겠는 거, 그리고 맞지만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설명을 한 번 더 듣고 싶다 하는 거를 가지고 내 수업 시간에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수업 시간에는 틀린 문제 체크하고 개념 설명하고 조금 더 뭐 심화 문제 조금 더 풀고,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특별히 준 프린트라든지 평소에 질문하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것도 수학이라면 매일 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하고 대신 그 친구가 매일 풀 수 있는 문제 양이 있을 거잖아요. 난이도가 있잖아요. 그걸 선생님께서 조금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교재를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뭐 연산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대신 좀 숫자를 좀 줄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친구는 매일 하는 양이 어느 정도. 그래서 그것이 매일매일 체크를 내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매일 공부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돌려놓고 그걸 체크를 해준 다음에 내가 수업을 하러 갔을 때는 그것을 총체적으로 필요한 부분, 그 아이한테 정말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 그것만 이렇게 딱 해주면 알차게 한 주가 돌아갈 뿐더러 아이의 실력이 당연히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매일 공부하는 걸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특히나 주과목 있잖아요. 영어, 수학 혹은 국어. 매일 하면 실력이 늘겠어요, 안 늘겠어요? 이거는 안 늘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 친구가 기초가 약해. 기초가 약하면 수학 연산을 쉬운 걸 한 개 더 붙인다든지 영어도 문장을 잘 모른다. 그러면 영어 입으로 외우기 있잖아. 이런 걸 한 문장, 두 문장 쉬운 걸 예문을 정해놓고 외우기를 매일 한다든지 이러면 어느 정도는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보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내가 수학 선생님이야. 그런데 수학만 맨날 하잖아요. 근데 얘가 영어를 좀 못하잖아요. 그러면 뭐 서비스 차원에서 영어 단어만 좀 봐주세요. 공부는 서비스, 이 가외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조금 계속 그러면 안 되지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과목에 대해서도 조금 시간 났을 때 조금 더 봐준다든지 수학 돌리면서 영어도 좀 봐준다든지 대신 그게 좀 효과적이다 이러면 돈을 좀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 과외 시장에서 가장 실력 있는 선생님은 영어도 가르칠 수 있고 수학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죠. 그래서 영어 따로 구하고 수학 따로 구해서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한 선생님에게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시간을 맞추기도 사실 쉽고 시험 대비해주기도 쉽기 때문에 욕심이 있다면 영어 수학 두 개 다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되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진학상담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진학상담도 아이들에게 조금 오픈해서 어떤 학교를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성적대가 어느 정도면 어느 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지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준비하잖아요. 수능을 준비하면 뭐 단순화 시켜요.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기출문제로 모의고사 쳐보자. 너는 성적이 지금 너무 변동이 심해가지고 좀 안정시켜줘야 될 것 같으니까 모의고사 영어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시험 쳐라. 시험 쳐서 매겨갖고 선생님한테 뭐 보내라. 그러면 틀린 문제는 나랑 수업 시간에 체크를 하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효과적인 형태의 방법 그리고 뭐 교재를 선정을 해놓고 단원평가에서도 조금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 시험을 자주 치고 시험 문항수를 늘리고 거기에서 틀린 것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공부를 가르쳐주는 게 조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랑 단원평가 치잖아요. 그러면 100문제 쳐요. 100문제 쳐서 70개 맞으면 70점이고 90개 맞고 10개 틀리잖아. 그럼 90점인 거죠. 왜냐하면 문제 수가 많고 그 안에 다양한 난이도가 존재하고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그만큼 집중해서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게 되고 그래서 그걸 매기다 보면 제가 이 아이 점수는 몇 점 그리고 얘는 이런 유형을 많이 틀리네 하는 걸 금방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숙제를 하면 하기 싫지만 시험이라고 딱 생각해서 집중력 있게 100문제 푸는 건 한단 말이죠. 그래서 100문제를 푸는 거야. 긴장하면서 자기 실력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어느 정도 좀 틀이 있게 구조화 시켜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공부를 시키면 일단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돌아가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 아이들도 집에 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영어 단어 외워야지 아니면 지금 9시부터 10시까지는 수학 문제 푸는 시간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안정감을 느끼면서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시라면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매일의 습관을 들이도록 조언해주고 코치해주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습관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과외 선생님이 되면 더없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은 밀도 있게 진행돼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급이 작지 않아요. 그리고 다 알아. 애들도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잘 가르쳐 주는지,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 수업 시간의 가치를 아이들이랑 얘기를 해서 정말로 그 돈에 합당한 수업인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아이랑 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아이가 매일매일 공부하는 걸 체크를 해주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해주면 뭐 웬만한 부모님들은 만족하실 거고 잡고 싶어 할 거고 학년이 오를수록 돈을 더 주고 싶어 할 거고 성적은 오를 거고, 그러니까 일석이조인 거죠.